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소프트중심대학 교수 이상홍입니다. 2026 AI 기술 및 시장 경쟁 동향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CES의 주인공과 또 가장 곽광을 받은 기업, 또 나라를 살펴봄으로 해서 그 AI 기술과 시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파트 1, 2, 3를 통해서 CS2026의 그 전체적인 전시 내용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AI 기술과 그 시장 동향들이 어떻게 그 변하고 있는지를 쭉 알아봤습니다. 그 안에는 파트 2에서 스마트 홈, 디지털 헬스, 스타트업들, 기업들의 그 동향을 봤고요. 파트 3에서는 피지컬 AI라는 이름으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로봇 택시와 같은 모빌리티, 또 인더스트리얼 AI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번이 전체 이 흐름, 그 CES 2026을 통해서 기술과 시장 동향을 알아보는 그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CES의 시장과 기술 동향을 정리를 하고 또 그 CES를 통해서 그 각광을 받은 주인공이 누군지 기업, 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CES 2026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CES에서 기술 시장 전체를 보는 그런 흐름 속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스를 준비한 기업이 과연 어딜까? 세 번째는 국가로 본다면 어떤 국가가 가장 도드라졌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네 번째 질문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라스베가스라는 도시 자체에서 볼 수 있는 혁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갖고 있는 혁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에서는 파트 1, 2, 3와 달리 일단 CS 2026의 그 기술과 시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인공들을 찾아보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그 젠슨 황이 작년에 그 피지컬 AI라는 말을 꺼냈는데 1년 만에 기술과 홍보의 중심이 된 게 피지컬 AI다 하는 말을 첫 번째 들을 수 있고 다음은 뭐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볼거리를 제공하며 기선제압을 한 중국 휴머노이드가 있었고 또 그 수준은 안 되지만 충분히 그 가능성을 보였던 한국의 휴머노이드 그룹, 즉 한국 맥스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홈에서 보면 기존의 홈 기기를 제어하는 중심의 스마트 홈에서 감성을 잃고 또 그 레이버 제로, 무노동을 지향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AI 홈, 그 스마트 홈에서 AI 홈으로 바뀌는 이 추세를 그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다음 인더스트리얼 AI입니다. 인더스트리얼 AI는 지멘스라든가 HD 현대, 두산 등이 보여줬죠. 그다음 그 디지털 헬스는 뭐 크게 보면 그 아젠틱 AI, 롱지비티, 인비지블 케어 뭐 이렇게 이런 세 가지 기술로 정리를 했었는데 이 기술을 통해서 그 디지털 헬스케어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분야가 혁신상을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므로써 혁신상을 주도했다는 말을 보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모빌리티 쪽은 보면 주로 이제 로봇택시의 상용화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히 엔비디아에서 알파마이오라는 그 자율주행 AI 솔루션을 내놓음으로 해서 아마도 그 자율주행차 기술과 시장의 경쟁이 더 심화되지 않겠나 하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 형태를 보면 기존의 독자 전시나 폐쇄 시스템 전시에서 협력 전시 또는 오픈 생태계로 전환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전시 형태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ES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슬라이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주인공은 당연히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그런데 왜 그가 주인공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 5가지 팩터를 갖고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키노트를 통해서 그룹 관중을 모았습니다. 사실은 본인의 그 키노트가 그 메인 키노트는 아니었죠. CES에서 하는 공식적인 키노트가 아니고 그 미디어 데이에 하는 자체 컨퍼런스였습니다만은 다른 공식 키노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그가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입을 모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키노트뿐 아니고 그 다른 공식 키노트 현장에도 그 참여를 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서 인더스트리얼 AI에 대한 키노트를 하는 그 지멘스의 키노트장에도 나타나 대담을 했고, 또 그 스피어,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명물인 그 스피어에서 그 키노트를 하는 레노버 키노트장에도 그 젠슨 왕이 나타나서 그 레노버와의 협력을 이야기하는 정도로 주요 키노트장마다 그 젠슨 왕이 나타났다는 게 그 있고요. 세 번째는 라스베가스 시내 홍보판을 완전히 도배했습니다. 물론 젠슨 황 얼굴도 있고 엔비디아 얼굴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시내 홍보판을 누가 도배했나 하면 구글에서 도배를 했죠. 구글이 헤이 구글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해서 그 구글의 그 광고가 CS 광고가 그 시내 홍보판을 도배했다면, 이번엔 완전히 그 엔비디아 그리고 젠슨 황의 얼굴이 시내를 덮었습니다. 그 다음은 뭐 키노트를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만, 피지컬 AI 시대의 솔루션과 그 방향을 완전히 리드할 만한 그런 컨텐츠, 내용 있는 그런 키노트를 했죠. 그 내용 역시 다음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좀 사소한 거인지 모르지만은 그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큰 홍보가 되는 건 당연한데, 그뿐이 아니고 그 젠슨 황이 다녀가면서 그 사인한 내용 자체가 홍보용으로 크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젠슨 황의 그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CS 2016의 주인공은 젠슨 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젠슨 황하고 엔비디아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젠슨 황은 어쩌면 아마 그 CES 역사상 가장 많은 키노트를 한 그 사람으로 그렇게 아마 기억이 될 겁니다. 2017년 CES에서는 AI 컴퓨팅 리볼루션이라는 제목으로 키노트를 했고, 또 2019년도에는 AI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이름으로 키노트를 했고요.
또 작년에 CS2025에서는 The Next Era of AI라는 이름으로 키노트를 하면서 피지컬 AI 시대가 올 거다. 아젠틱 AI를 시대를 넘어서 피지컬 AI 시대가 올 거다. 이런 그 말을 하면서 AI 산업의 화두를 미리 던지는 그런 선구자 역할을 쭉 해왔습니다. 젠슨 황이 CEO로 있는 엔비디아 역시 괄목할 만한 그 성장으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은 그야말로 그 구글이나 애플,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을 다 뒤로 내리고 그 시가총액 1위의 기업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CES에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그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ES 2025 작년이었죠. 그때 한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그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그 AI 발전 방향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스케일링 법칙입니다. 이 스케일링 법칙에서는 그 세 가지의 스케일링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통해서 AI가 발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가 그 프리 트레이닝 스케일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의 스케일링 과정. 그게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 축적된 데이터를 그 인간에게 맞게 인간이 개입해서 정제하는 과정인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이 있었고, 그 마지막은 이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단계, 그 리즈닝 단계에서 필요한 그 내용, 그러니까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스케일링 단계를 통해서 AI가 발전한다 하는 이런 세 가지 그 스케일링 법칙을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에서 그 아젠틱 AI를 거쳐서 피지컬 AI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결국은 CS2016 올해의 그 키워드가 되면서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올해 CS2026의 그 젠슨 황의 그 키노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 작년처럼 공식적인 그 키노트 자리를 얻은 것은 아니고, 엔비디아가 미디어데이 날 프레스 컨퍼런스 형태로 열린 그 키노트입니다만은, 다른 어떤 공식적인 키노트 이상으로 관심들이 많았죠. 퐁텐블루 호텔이라고 최근에 오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오픈되고 최고 층을 가진 뭐 럭셔리 호텔인데, 여기에 그 블루라이브라는 그 블루라이브 티어터에서 키노트를 했는데, 오후 1시에 키노트를 했습니다만 10시부터 긴 줄이 섰고, 그 실내 3,600명, 실내에 입장하지 못한 사람 2,000여 명이 실외에서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젠슨 황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 장에서 또 이 키노트를 통해서 나온 핵심 메시지가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인용해온 Chat GPT moment for physical AI is really here 라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또 기술적으로는 그 렉 사이즈의 슈퍼 AI 칩인 베라루빈 NVL72가 공개가 됐죠. 이 안에는 베라 CPU 36개, 그 다음에 루빈 GPU 72개가 들어가고,
그 안에 또 메모리 네트워크 같은 것, 메모리와 네트워크 하나로 통합된 그런 그 렉스케일의 그 AI 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블랙웰 대비해서는 성능이 한 5배, 그 토큰당 비용은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한 오픈 모델로 그 AI 플랫폼 전체를 공개를 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오픈 추론 VLA 모델인 그 자율주행차 AI 엔진 알파마이어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담긴 숫자들이 성능을 5배 키우고 비용은 줄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바로 피지컬 AI의 GPT 모멘트라는 선언을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젠슨 항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CS 2025가 열렸을 때 메모리 이야기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메모리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킷은 있었는데, 검정 재킷은 있었는데 K 메모리가 없었다. 이런 기사가 실리면서 삼성전자 주가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각각 하락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이 정도는 약간였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그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기까지는 한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 자체가 뉴욕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양자 컴퓨팅 4인방이 그야말로 패닉적인 붕괴가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그 말 한마디로 그 양자 관련된 그 주가들이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그 3월에 이제 GTC 2025,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가 되죠.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인 GTC 2025에서 젠슨 황은 지난번에 자기의 그 발언 한 번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주식이 떨어졌다는 것을 인식해서였는지 그 퀀텀 데이라는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생성형 AI를 지나서 생성형 퀀텀 AI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그 6월에 파리에 있었던 비바텍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그 양자 기술의 양각 기술이 변곡점에 도달하고 있다. 또 앞으로 슈퍼컴퓨터는 GPU와 함께 QPU도 탑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양자 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난번에는 그 대폭 떨어졌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그 폭등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젠슨 황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주가에 미치는 영향, 즉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그만큼 그 존재감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ES 2026에서도 뭐 키노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하나가 그 큰 그 영향을 입히기도 했는데 그중 하나가 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지멘스 CEO가 나온 키노트, 지멘스 키노트장이죠. 거기에 젠슨 황이 같이 나와서 그 대담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지멘스 키노트의 내용이 그 인더스트리얼 AI 쪽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소개 하나가 HD 현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분이 그 이제 대담을 하는 뒤에 HD 현대라는 이 회사가 보이면서 그 젠슨 황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HD 현대가 디지털 트윈으로 선박 전체를 구현했고 볼트 나사 하나하나까지 가상 공간에서 구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HD 현대가 완벽한 디지털 트윈 기술의 구현 사례다.
이렇게 극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또 역시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쳐서 50만 원대 하던 그 HD현대 주식이 바로 65만 원까지 그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젠슨 왕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시대를 읽고 그 시대의 흐름을 짚는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노트를 할 때 그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 또 그 키노트를 할 때 과연 어떤 그 것들과 함께 나올 건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2025년 키노트에서는 그 피지컬 AI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10여 대 그 키노트 마지막에 함께 나옴을 해서 이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6년에는 과연 어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건가 이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원래 2026 키노트에서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뿐 아니고 피지컬 AI 전반을 커버하는 로봇들이 다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헤비 모빌리티 관련된 이거 그 두산의 밥캣이라든가 그 외 그 수술 보조 로봇 혹은 드론, 그다음 LG전자의 클로이드도 있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도 그 젠슨 항 옆에 그 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젠슨 항은 항상 이처럼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그 피지컬 AI와 그 같이 나오면서 AI 시대를 여는 혹은 피지컬 AI 시대의 그 주인공인 것처럼 그 본인을 그 본인 브랜드 마킹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CS 2026에서 기술과 시장에 가장 인기 있는 가장 빛난 기업이 어디인가를 이제 알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CS 2026 전시장에서 줄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딘가 보면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커피나 아이스크림 같은 그 간식, 먹을 것 나눠주는 곳의 줄이 가장 길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선물을 나눠주는 데입니다. 선물이나 기념품을 나눠주는 것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전시관 옆에 긴 줄이 서 있는데 건물 안 전시용이 볼만한 곳이 가장 긴 줄을 서게 됩니다. 지금 현재 중간에 보이는 긴 줄이 서 있는 전시장이 바로 그 현대자동차의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현대차는 현대 로봇의 풀라인을 구축을 해서 그 전시를 했죠. 웨어러블에서부터 자율이동형,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전체를 그 전시를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차세대 아틀라스를 발표하고 시연을 했습니다. 이 차세대 아틀라스는 이번 CS 2016의 베스트 로봇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재원을 잠깐 보면 1.9m, 1.9m 키가 사람보다 조금 더 크죠. 그다음에 90kg 정도 되는데 자유도가 한 56 정도 되니까 아주 그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거고요. 그다음 골반 같은 게 360도 회전 가능하고 손을 뻗으면 한 2.3m 그 도달하는 거리 동안에 이렇게 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공간, 손가락이 한 4개, 또 한 50kg까지 들 수 있고 배터리 한번 넣어서 한 4시간 정도 구동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서 그야말로 인간을 대신해서 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2028년도에 약 3만 대 정도를 그 생산을 해서 그 보급을 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또 미디어 데이 날 그 구글 딥마인드하고 협력을 해서
알맥을 설립하겠다는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현대차 전시관은 그 이름은 차지만 업종은 차지만 실제 전시된 내용은 전부 로봇들이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또 그다음 이동형 로봇 플랫폼이든 모비드, 또 사족 보행 로봇 스포앗, 그다음에 그 자율 이동 물류 로봇, 뭐 자동차 그를 주차하는 데 활용한다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H모션이라는 로봇, 이런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전시하고 이 로봇들의 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전시장인 현대자동차의 전시관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기를 원했던 전시관이고 가장 빛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대자동차 전시관을 가장 빛낸 그 원인이 그 아틀라스를 만든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어떤 기업인지, 어떤 로봇 기업인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1992년도 MIT에서 스핀오프를 했죠. 그래서 독자적인 그 상용화를 꿈꿨지만 불가능했고, 또 2013년에 구글 알파벳에서 인수를 했고, 다시 2017년에는 그 소프트뱅크의 인수가 됩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기술이 2020년에 현대차 그룹에 인수되면서 아틀라스, 스팟 등 그 보유하고 있던 개발된 로봇들의 상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그 CES 2026이 열리는 중에는 이제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하는 그 조인식도 실제 진행이 됐고요. 그걸 통해서 그 아틀라스 로봇에다가 제미나이 로봇을 결합하자 하는 그런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로봇 등을 통해서 그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큰 그 관심을 받았는지는 주가 추이를 보면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 밑에 정리를 했습니다. 2025년도 초만 해도 현대자동차는 그러니까 전기차 등이 전기차 캐즘에 빠지면서 한 20만 원 이하대의 그 주가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25년 그 10월 달에 앞서 설명드렸던 그 젠슨 황이 서울에 와서 현대차, 그다음 삼성전자 CEO가 만나는 그 깜부회동이라는 그런 그 이벤트가 있으면서 그 반등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반등은 결국 그 이번 2026년 CES에서 뉴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앞으로 이 아틀라스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거의 48만 원대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런 아틀라스라는 그 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치도 있지만 그 뒤에는 박민우 사장, 엔비디아에서 젠슨 황과 함께 그 피지컬 AI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있던 그 박민우 사장을 영입한 것이 그 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큰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름은 현대자동차이지만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 기업이 아니고 피지컬 AI 시대의 로봇 기업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CES에서 그 최고 주인이 된 국가는 어딜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입니다. 중국이 왜 최고의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그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파트 2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그 가전기업들은 LVCC 중앙모를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예전에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
그 다음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일본, 그 다음 중국 기업들이 그 세 나라 국가들이 그 나눠 쓰고 있던 LVCC가 이 아래쪽 그림처럼 그 삼성전자가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소니도 그 전시 영역을 줄이고, 그러면서 나머지 영역들이 대부분 TCL, 하이센스, 창홍, 뭐 드림이와 같은 그 중국 기업들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LVCC의 가장 메인 홀인 그 중앙홀을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피지컬 AI 중에서도 가장 뭐 지금은 실체라고 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그 최고의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뭐 춤을 춘다거나 아니면은 그 실제로 복싱하는 장면을 연출한다거나 그 외에 이제 실제적으로 산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이면서 그 최고의 역량을 과시했고요. 실제 그 출품한 수도 아마 60% 이상이 그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로봇 쪽, 휴머노이드 로봇의 최고의 역량을 과시한 게 중국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 로봇 청소기 쪽에서 또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로봇 청소기 시장을 그 60% 이상 잡고 있다는 것보다는 이 로봇 청소기를 하면서 그 손을 달고 발을 달고 날개까지 다는 이런 새로운 기술 시도를 통해서 월등한 혁신을 보여준다는 점이 중국 기업이 돋보이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레노바죠. 레노바는 그 스피어라는 CES 또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그 유명한, 가장 누구든지 공연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키노트를 하고 싶어하는 그 스피어에서 그 CTA 공식 키노트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도 그 중국의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기술이 아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중국이 그 CES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CES 전시관에 가면 그 노란색 타버린백을 누구나 가질 수 있게 공급을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20년 이상을 니콘백, 코닥백들의 노란색의 니콘백, 코닥백이 그 지금까지 공급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 노란 백이 바뀌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중국의 인스타360이라는 업체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20년 동안 전시장 입구를 지키던 니콘백, 코닥백이 없어지고 전시관 입구를 인스타백으로 차지하게 됐고, 그 전시관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노란색의 그 중국 기업 인스타360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우리가 그 CES에서 차이나 1.0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하웨이라든가 샤오미, 그 다음에 알리바바, DJI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CES를 거의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마찰이 생기면서 그 중국 기업들의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그 중국 기업들의 숫자가 줄었는데, 그 당시의 그 중국의 공습을 그 차이나 쇼크 1.0이라고 한다면, 지금 다시 그 TCL, 뭐 레노바, 또 인스타360, 뭐 이런 기업들이 다시 CES에서 주역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레드스라미 또는 차이나 쇼크 2.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를 통해서 시장과 기술의 중심이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고,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혁신의 중심에 있다. 또 그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그 레드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라스베가스에서는 그 CES 말고 이 라스베가스 도시 자체가 또 하나의 혁신의 무대이기 때문에 기술의 혁신 말고 이 도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혁신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라스베가스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아시는 것처럼 도시 자체가 그 볼거리입니다. 이 스트립, 그 중앙로인 이 큰 그 메인 스트리트인 더 스트립 주변에 있는 그 카지노나 호텔들부터 그 항상 볼거리들을 제공을 했고, 또 오래된 호텔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호텔, 새로운 볼거리들이 계속 그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걸 보면 2021년도에 리조트 월드 라스베가스가 오픈해서 세 개의 힐튼 계열 호텔이 여기 한꺼번에 있는데, 그 예를 들어 그 안에 보면 여기 보면 이 2,800평의 LED 외벽 스크린을 가진 그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 그 삼성전자의 그 더 포스트룩이라는 그 새로운 전시 공간 속에도 그 외벽 스크린을 통해서 오픈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 앞서 엔비디아의 메인 전시관이 됐던 그 뽕템브로 호텔 역시 그 리조트 북쪽 스트립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고, 화산쇼가 예전에 그 분수쇼와 함께 그 라스베가스에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만은 지금 화산쇼를 멈췄죠. 화산쇼를 멈춘 미라지 호텔이 이제 하드락 호텔을 신설했는데, 그 하드락 호텔에서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야말로 거대한 그 기타 모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곧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역시 도시가 계속적으로 변해가고 혁신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스베가스는 그 리조트나 아니면은 그 카지노 같은 그런 레저뿐 아니고 그 프로스포츠의 성지로도 이제 진화 중이다. 것을 그 혁신의 하나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얼리전트 스타디움이 그 아메리칸 풋볼이 열리는 그 구장이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슈퍼볼이 열리기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그 하키 구장이 T-모바일 아레나, 또 현재는 메이저리그도 그 곧 지금 그 연고지가 확정돼서 유치를 했고 연고지가 확정된 상태고, 농구 NBA도 지금 이제 곧 새로운 팀을 창단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 있습니다. 이것처럼 4대 프로스포츠의 성지로도 진화 중에 있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교통은 그렇게 편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 사막 한가운데 있어서. 근데 지금 이제 LA에서 그 라스베가스까지 고속철도가 이제 2029년 말에 개통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지금 현재 또 로보택시들이 그 지금은 죽스하고 웨이모밖에 없는데 텐스하고 리프트의 로보택시도 곧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카지노와 컨벤션의 도시라고 하는 라스베가스도 그 세계 최대의 쇼장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그 혁신 중에 있습니다. 보면 카지노에서 컨벤션, 거기에서 다시 종합 리조트와 스포츠 성지로 발전을 하고 있고, 경쟁하는 도시가 보면 마카오하고 두바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카오와 그 두바이가 라스베가스를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그걸 보고 다시 라스베가스가 두바이를 따라가는 이런 형태로 해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라스베가스에서는 CES를 통해서 다양한 IT 기술들의 혁신들을 볼 수도 있지만 이 라스베가스 도시 자체에서 느끼는 혁신의 수준도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파트 4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ES의 주인공이 된 인물 누구냐?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고, 그를 통해서 피지컬 AI 시대의 솔루션과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인기 있는 부스를 만들었던 기업은 엔비디아라는 기업도 새로 만들어서 인기가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가장 긴 줄을 서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던 전시장을 꾸민 현대차가 아닐까. 또 그 현대차가 그렇게 인기 있는 부스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영향이고, 그 아틀라스를 만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덕분에 현대차가 로봇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CES의 주인이 된 기업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 로봇, 그 다음에 가전시장의 거의 키워나가는 모습들, 로봇 청소기를 통한 혁신, 그 다음에 CES 상징인 그 타버린백까지 차지하게 됨으로 해서 그 차이나쇼크 2.0의 시작을 알린 중국 기업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라스베가스의 혁신은 그야말로 눈부십니다. 볼거리도 많지만 그 볼거리를 통해서 그 혁신거리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라스베가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파트 4의 내용을 마쳤고요.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를 통해서 2026년 AI 기술과 시장의 어떤 경쟁 동향을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큰 흐름은 그 CS 2026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단국대학교가 소프트 중심대학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나온 아웃풋을 가치 확산 차원에서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감사합니다.